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차죠. 보시면은 디자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저 거대한 그릴입니다. 정면에서 볼 경우에 더욱더 잘 드러나는데 굉장히 과격한 그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헤드램프 역시 지금 데이라이트가 저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래 위로 그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 가운데 점처럼 찍힌 데이라이트는 국내 사양에만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법규상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현대 풀 LED라는 게 쓰여 있어요. 이 그릴은 산타페에서 이미 봤었던 그런 디자인인데 이번 팰리세이드에서는 더욱더 과격하고 큼직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른 이 라인 역시 두껍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에도 메쉬가 아니라 이렇게 현대 엠블렘 주변을 마치 테트리스 블럭처럼 보면 되게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표면적인 단면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차가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V지만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느낌보다는 도시명 SUV라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이 하단에다가는 이런 색깔을 달리해서 디자인 장식들을 덧대놓긴 했습니다.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휠 하우징에도 플라스틱을 대놨는데 전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차체 금속과 플라스틱을 적절히 섞어놔서 이런 부분 역시 SUV 대 요즘 이제 트렌드인 도시명 SUV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엔진 후드를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라인이 깊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차가 지금 덩치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거의 5m 가까이 되는 길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높이나 폭도 역시 바로 아래인 산타페와 비교하면 큰 디자인이라서 옆에서 보더라도 디자인 요소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 그린하우스 주변에 두른 크롬 라인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길 또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라인이죠. 그리고 휠 역시 강인해 보입니다. 전면에 강인한 인상과 어울리는 그런 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고 있는 휠 타이어는 지금 20인치인데 차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7인승이라서 뒤에는 2개의 시트가 3열에 있고요. 겉에서 봤을 경우에는 3열 승객도 바깥을 내다볼 적에 시야 제한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3열 창도 크게 뚫어놔서 거기다가 이쪽 부분은 유리가 완전히 뚫린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앞보다는 뒤는 덜 화려해서 앞은 왠지 좀 유행을 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디자인이 오래 두고 보더라도 크게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직선적이고 굵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앞에 스키드 플레이트라든지 옆에 사이드 스텝 있는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뒤에도 SUV라는 느낌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덧대놨어요. 트렁크는 이 차에는 이지 트렁크 기능은 들어가 있진 않고요. 버튼은 요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소리와 함께 열리고 네, 팰리세이드 7인승은 3열이 모두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여기 있고요. 눌러보면 접히는데 헤드레스트도 저렇게 중간에 자동으로 접히고 내려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 재밌는 건 여기 이제 고무 매트가 있어서 더러움을 방지하는 아주 유용한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차 살 때 기본으로 포함되는 품목들이에요. 3열은 버튼으로 다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는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 매트까지도 접히는 것까지 계산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접히고 이게 이제 기본 상태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이제 손으로 펴야 되지만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또 접힙니다. 그러니까 3열도 리클라이닝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2열도 마찬가지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이 밑에는 별도의 공간까지 또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렁크 네트인데
지금 이 봉투가 아마 순정 뭐 포함되어 있는 봉투인지는 모르겠어요. 꺼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트렁크 파티션이거든요. 이것까지 기본 사양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는 게 2열까지도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2열까지 접은 건데 2열을 접으면 정말 냉장고도 집어넣을 수 있는, 장롱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팰리세이드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3열은 다시 펴는 것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근데 저 바 때문에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걸리면은 다시 저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네요. 이런 알람과 함께. 근데 2열은 접는 것만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게 지금 파티션인데 보통 차들은 여기에 양옆에 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러지 않게끔 요게 들어가는 레일이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그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서 이렇게 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작은 단점이고 정말 활용도가 좋네요. 이 정도면 뭐 차박을 해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입니다. 또 밑에는 7인승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들어있고요. 비상용 삼각대, 또 이쪽에는 타이어 펑처 키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트렁크 끝에는 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걸을 수 있게끔 쇼핑백이나 그런 걸 걸을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고, 밑에는 또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트렁크 네트는 여기에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양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는 3열에 사람이 항상 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앉을 경우에는 이 벨트가 덜렁덜렁 소리가 나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걸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 참 빼놓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쪽엔 12V C가잭이 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트렁크를 열고서 캠핑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진공청소기로 차량용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쓸 때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해놨습니다. 트렁크의 쓰임새는 활용하게끔 잘 해놨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편의 사양은 라이트입니다. 여기도 지금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형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 해치를 열었을 경우에 이 밑에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때 쓰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1열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되게 단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소재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버튼 구성, 버튼의 배치, 생김새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운 게 느껴지지 않는 구성입니다. 계기판은 이전에 이제 현대차에서 봤었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절히 섞어놨고요. 양옆으로 이제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는 아날로그식을 취했고, 가운데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창을 띄워놔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줘요. 이 차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모두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이죠? 이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기존의 현대차에서 보여드렸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보시면은 감싸고 있는 가죽은 실내 가죽과는 살짝 다른 좀 더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그래서 손에 잘 감길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까지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을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서 차간 거리 유지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세팅하거나 리셋하는 기능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었던 계기판 중앙 디스플레이를 어떤 메뉴를 띄울지를 보여주는 버튼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오디오 모드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정하는 거라서 오디오를 뭐 라디오를 들을지 아니면은 CD를 이 차는 CD는 없군요. 블루투스를 들을지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음성인식, 음성 명령이 가능해서 네, 말씀하세요. 이 안내원 목소리도 되게 상냥해졌네요. 전에도 이랬었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를 해보면 코엑스로 가죠. 서버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목적지를 검색해 주세요. 이 목소리
좋네요. 하진 않을게요. 그냥.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화 끊고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은 보시면은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에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게 있고요. 그리고 블리스 사각지대 경고 장치를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또 차선 유지 경고 장치의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이 여기 있고요. ESP 오프 버튼과, 그리고 이건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얘는 높낮이입니다. 헤드램프 높낮이, 그리고 트렁크 열림과 닫힘 버튼인데 모두 지원합니다. 처음 누르면은 열리고 지나서 이제 닫으면 또 닫히고요. 이쪽은 퓨즈 박스가 있는, 퓨즈 박스는 OBD가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페달을 보여드리자면은 어떤 스포티한 마감이 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고무를 덧대 놓은 상태고, 액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상단에 이제 돌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식이고요. 터치로 조작을 합니다. 어떤 앱을 띄울지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운전자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후석 취침 모드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7열이잖아요, 이 차가. 그래서 7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를 설정을 하면은 앞쪽에만 오디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륨 단계가 7이면 7 이상인 항목들, 예를 들어서 삐삐거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이것들도 소리가 줄어드네요. 이건 또 처음 보는 기능이네요. 그리고 후석 공조 장치, 에어컨도 여기서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석 대화가 있어서, 이건 혼다에서 보여드렸었던 캐빈 토크 기능과 마찬가지네요. 지금 소리가 좀 울리는 게 들리시죠? 차량 내 마이크가 있어서, 앞에 마이크가 이쪽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통해서 운전자 음성을 뒤쪽 스피커를 통해서 더 크게 잘 들리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선배, 이거는 혼다 오디세이는 뒤에서 말해도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이게 들리는데, 이거는 뒤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달라요. 지금 말을 해준 김성건 기자 얘기처럼 혼다 오디세이나 파일럿과는 다르게 팰리세이드는 운전자 얘기만 뒤에 잘 들리게 하는 기능이네요. 그러니까 뒷자리 사람이 말할 적에, 혼다 차들은 뒷자리 승객이 말하는 것도 앞에 잘 전달되게 해주는데, 얘는 일방적으로 운전자 얘기만 크게 해준다고 합니다. 얘도 물론 그리고 미러링을 지원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시면 버튼들은 플라스틱에다가 칠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자리를 잡아서 깔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좀 첨단적인 느낌도 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대시보드 위에는 라인이 들어간 처리를 해놨어요. 고급스럽게 연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얼의 조작 느낌도 훌륭합니다. 정확하네요. 톡톡톡 걸리는 느낌이 있고, 여기 살짝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뒤에 들어가서 밤에 보면은 약간 잘 잡히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중단에 보시면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0.5도씩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숫자도 큼직해서 이 부분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나무 마크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생이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까지 바깥으로 빼는 그런 장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돼서 파킹과 R&D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N 뉴트럴은 또 가운데는 일관되게 이렇게 은색으로 안 해놓고 하이그로시를 썼어요. 이것도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SUV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터레인이 있고 누르면 드라이브가 있어서, 드라이브는 콤포트, 에코, 스포트, 스마트가 있고요. 터레인을 누르면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어서 운전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 그리고 이 지형별 모드는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UV답게 여기는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에서 속도 제한을 거는 거죠. 그 기능도 들어있고요. 파킹 어시스턴트 알람을 끄거나 켜거나 하는 기능, 그리고 여긴 카메라 기능인데, 이건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화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인데, 보시면 뒤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양 옆에 밝기 조절, 그리고 얘는 설정인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아니면 뭐 이
이 모드별로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할지, 축소해서 보여줄지, 확대해서 보여줄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전에 그 기아 K9에서 봤었던 그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펠리세이드는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켜면 그쪽의 도로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좌회전을 넣었는데 왼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K9보다는 떨어집니다. 전에 K9 봤을 적에는 굉장히 선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띄우는 영상의 수준이 거의 파킹 눌적에 보여주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선명하고 또렷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기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쪽이 좀 더 화소수가 적은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확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의사양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홀드 버튼도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기도 좋고요. 또 이쪽에는 통풍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수석도 물론 적용이 됐고요. SUV답게 상당히 많은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쪽은 센터 암레스트거든요. 보시면 푸시 버튼이 써 있고요. 누르면 공간이 볼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USB 포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네, 바로 인식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가 2개 있는데 컵홀더가 재밌어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돌아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넓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순식간에 이렇게 또 튀어나오면서 제대로 된 컵홀더가 되죠. 이건 참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모양새도 훌륭해서 상당히 호평받을, 칭찬받을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김선관 기자 얘기로는 구형 모닝에 적용됐었던 편의사양이었었대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반응이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끄집어낸. 근데 왜 계속 쓰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열쇠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디자인적으로 크게 다른 현대차들과 다른 건 없지만 만듦새나 크기도 괜찮고요. 주머니에 넣어도 처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쪽을 열어보면 이런 트레이가, 별도의 트레이가 또 있어서 공간이 워낙에 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꺼내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이쪽에 조수석에 탄 사람이 졸고 앉았거나 그러면은 매너 있게 눕힐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슬라이딩이 있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썬루프가 2개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있고요. 선쉐이드는 수동으로 여닫는 식이지만 위에는 전동식이라서 이쪽 버튼으로 조절을 합니다. 네, 이쪽에는 썬루프 조작 버튼과 실내등 버튼과 리어 선쉐이드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리어 선루프는 그리고 오픈은 안 됩니다. 그냥 선쉐이드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블루링크 조작 버튼이 있고요. SOS 버튼이 있고, SOS 버튼은 바로 연결이 돼서 종료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선글라스 케이스는 아니고요. 열어보면 뒤를 볼 수 있는 실내경입니다. 이것 역시 미니밴들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인데 참 선명도가 좋네요. 약간 좀 다른 거울을 쓴 것 같아요. 조작감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루프 라이닝이 일반 루프 라이닝이 아니네요. 지금 만져보니까 소재가 이것 역시 좀 더 고급 소재를 썼네요. 만져보면은 네, 일반 직물 부직포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센터 터널 밑에 보면은 이런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요. USB 충전 포트가 있고 12V C가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별도의 어떤 부직포를 두르거나 하진 않았네요. 그냥 생 플라스틱을 노출을 해놨고요. 공간은 큽니다만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개선이 될 수는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1열에서 뒤를 바라본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뒤로 드나드는 사람도 편할 뿐만 아니라 2열에 앉은 사람들이 상당히 편하게 넓게 앉을 수 있겠습니다. 네, 2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지금 공간은 제가 평상시 앉는 상태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레그룸이 나와요. 근데 슬라이딩이 또 돼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주먹이
지금 1개 반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또 이쪽에도 편의 사양이 상당합니다. 이쪽 도어 포켓을 보면은 컵홀더가 2개나 있고요. 크기가 좀 다른 컵홀더고, 이쪽엔 선쉐이드가 수동으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도어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도 컵홀더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작은 공간이 또 하나 있고, 3존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2열에도 이렇게 온도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통풍이랑 열선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C가 잭이 12V가 하나 있고 220V 소켓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USB 포트를 이렇게 1열 등받이에다가 심어놨네요. 그리고 버튼으로, 이건 물론 운전석에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만 이런 편의 장치까지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USB 포트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옆자리를 보여드리자면 옆자리에는 쓰임새 좋은 팔바지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피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에어컨 바람이 머리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살짝 퍼지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장치를 넣어놔서 이것 역시 2열, 3열 승객의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공조장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이런 커다란 포켓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정도 공간을 둔 채로 3열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상태에서 3열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무릎 공간이 괜찮네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괜찮지만 아까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3열에서 내다볼 적에 바깥 공간이 꽤 괜찮아요. 이 창 크기가 좋아서 지금 시야가 거의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버튼으로, 3열은 또 버튼으로 이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이것도 참 호화로운 편의사양입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여기 갖춰져 있고 컵홀더도 2개가 있고요. 3열 쪽 루프에도 2열에서 보여드렸었던 공조장치, 그 송풍구가 이렇게 자리 잡아서 바람이 직접 오게 할 거냐 아니면 퍼지게 할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식 레버입니다. 3열 헤드룸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헤드룸도 훌륭해요. 지금 제가 앉아서 제 키 178인데 주먹이 하나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3열, 2열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라도 참 팰리세이드가 매력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3열에서 바라본 앞 공간이고요. 시야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열, 2열, 3열의 시트 포지션이 전부 다 다른데 2열은 1열보다 좀 더 높고 3열은 2열보다도 좀 더 높아서 시야가 거칠 게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시야가 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승객이 만약에 내릴 경우에는 이 버튼으로 누르면 한 번에 앞으로 가서 내리기가 이렇게 수월합니다. 지금 이제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 다시 한번 타볼게요. 탈 때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역시 2열을 접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3열에 타기 오르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예, 지금 시승하기에 앞서서 정차 때 진동이나 소음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거의 뭐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진동은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이 차는 1열이랑 앞에 윈드실드가 전부 어쿠스틱 글라스예요. 이중 접합이 들어갔고 2열 유리는 만져보니까 홑겹입니다. 어쿠스틱은 아니에요. 3.8이라서 295마력에 36.2kg 포스미터를 내는 엔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림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고요. 이 버튼식 변속기는 요즘 차들에서 흔하게 심심치 않게 보는 구성인데, 얘가 좀 더 이렇게 손 거리와 일단 가깝기도 하고요.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나올 DNA 또 얘와 똑같은 구성이던데 변속감이 있어서는 비슷하지, 조작감이 있어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근데 걔는 세단이라서 좀 각도라든지 아니면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작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팰리세이드는 2.2 디젤이 주력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 3.8 가솔린 모델도 분명 매력이 있어서 지금 살짝 잠깐 경험해 보니까 공인연비적인 부분도 9.9
9km가 나오는데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연비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확실히 디젤 엔진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좀 매끈하고 부드러운 가속, 가감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가 앞에 윈드실드하고 옆에 1열 유리가 어쿠스틱 글라스가 적용이 돼가지고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도 잘 차단이 됐고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형 SUV답게 차체가 흔들리는 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떤 스포티한 SUV의 성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전형적인 딱 온로드 도시명 SUV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차의 어떤 운동 성능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 엔진에 뭐 300마력에 이르는 높은 출력을 갖고 있지만 배기량도 크고요. 그 부분이 어떤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요소라기보다는 언제나 풍요롭고 좀 여유로운 주행을 하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주행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적에도 느껴지는 거는 어떤 차체가 꽉 잡고서 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적당히 속도를 줄이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차했을 적에는 지금 오토 스타트 스톱이 적용이 됐는데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라서 엔진이 깨어날 때도 디젤 엔진보다 진동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시야 같은 부분도 지금 보시면 전방이나 여기 옆면도 상당히 훌륭해요. 지금 뭐 유리가 크기도 크고요. 내다볼 적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크고요. 물론 뭐 사각지대 경고장치도 들어가 있고 온갖 그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운전자의 지극히 오감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차가 쉽게 와닿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발진 가속하거나 할 적에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매끈하고요. 지금 그리고 이 깜빡이 키면은 이렇게 왼쪽 화면이 보여주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켜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장애물이 그럼에도 인지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삐삐거리면서 알려주고 또 사이드 미러에 이 그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운전하기 편한 그리고 편한 운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편의사양을 많이 갖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매끄러워요. 이런 도심주행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뒤에 공간, 거주성, 그리고 적재성 이런 것과 어울려져서 참 활용도 높은 7인승 SUV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리고 브레이크는 현대차의 브레이크 담력과 비슷한데 그것보다 살짝 더 매끈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중량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밟아보면은 바로바로 쑥쑥 잡히는 감속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밟아야 감속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운전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지금 자꾸 드리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엔진 후드 보닛도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차 덩치를 가늠하기도 쉽고 차폭 가늠, 차선 가늠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차 길이는 5m가 채 안 되고 그리고 또 휠베이스는 2900mm나 되는데도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거나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단 자동 변속기도 저 RPM 게이지를 보시면 이 떨어지는 게 시각적으로만 저렇게 연출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변속할 때 되게 빨리빨리 변속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지금도 살짝 영상이 떨렸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턱만 넘더라도 차가 이렇게 좀 뒤틀린다고 할까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이 커다란 SUV라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뚫린 길이 있어서 가속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가속하더라도 차 나가는 느낌은 좀
지체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당탕탕 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페 DM, 산타페의 차대를 산타페 TM의 차대를 늘려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모노코크 형식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우당탕탕 되는 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번 탈 때마다 매번 이런 지금 가마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고속주행에서 아주 특화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부밍음이라고 할까요? 고속에서는 좀 뒤편에서 그런 좀 공명음 같은 것도 좀 들리는 게 있고요. 물론 그건 이제 시트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살짝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그 운전자의 느낌보다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2열, 3열에 앉은 승객의 입장에서 차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떤 하체의 느낌과 어떤 진동을 전해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더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오늘 못 전달 드려서 살짝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벌써 막히는 구간이라서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어떤 시승하는 의미는 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 크루즈 컨트롤에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이제 어떻게 가감속을 알아서 하고 차선 유지도 하고 운전자 보조를 하는지인데, 이 부분은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굽어진 길, 그리고 지금 이제 차선이 없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뭐 살짝 끊어지긴 하는 걸 보여주긴 하죠. 하지만 익히 여태껏 이제 이 기능이 적용됐던 뭐 제네시스 차들이라든지 현대차들에서 보여줬던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현대의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했고요. 요즘 가장 핫한 차죠. 뭐 대기가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었는데, 타보니까 참 상품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이런 차를 내놨던 적도 없었거니와, 또 처음 내놓은 차치고 상당히 많은 걸 갖고 있는 차라서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내 편의사양, 그리고 거주성, 적재성, 또 성능까지, 그래서 뭐 하나 툭 빠지는 데가 없는 차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제일 큰 특징이죠.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차를 만드는 거. 그게 뭐 물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 이렇게 넣고 반영을 한다는 반증이긴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데 첫술치고는 굉장히 잘 신경 써서 만든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차는 G20입니다. 아마 그것도 국내 최초로 뭐 상위 중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빠른 시일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 옆에서 도와준 모터트렌드 김선관 기자의 조선 조커도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